한 백만장자는 15년 동안 딸의 실종으로 인한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정부가 그의 집에 나타나 그와 딸만 아는 피아노 선율을 연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소리는 묻혀있던 의문과 숨겨져 있던 과거를 일깨워줍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시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10월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정재훈 회장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지난 15년간의 고통이 묻어났다. 회장님, 새로운 가정부가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저택을 관리해온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정재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가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8살 소녀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분홍색 리본을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딸 정서연이었다. 15년 전 이 저택의 정원에서 사라진 후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흔적 없이 사라진 그의 유일한 딸이었다. 새로운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은 박 여사의 끈질긴 권유 때문이었다. 회장님, 이 큰 저택을 혼자서 관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젊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정재훈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사실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15년 동안 그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다.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을 성공시키고 수십 개의 해외 지사를 설립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바쁘게 만들었다. 그것만이 끝없는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택 1층으로 내려가던 그때 낯선 존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현관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은 23살 정도로 보였다. 단정한 차림새와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언가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깊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한소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정재훈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15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얼굴에서 딸을 찾으려 했고 그때마다 실망했다. 박 여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차갑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날 밤 정재훈은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복도를 걸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15년 전 그가 딸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었던 곡이었다. 악보로는 결코 기록되지 않았던 오직 그들만의 특별한 선율이었다. 정재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곡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사람뿐이었다. 자신과 사라진 그의 딸뿐. 피아노 소리는 1층 음악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재훈은 숨을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심장은 15년 전처럼 젊은이의 것처럼 뛰고 있었다. 음악실 문 앞에 서자 그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그의 상상은 이성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마침내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새로운 가정부 한소연이 앉아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우아하게 움직였고 그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누구에게서 이 곡을 배웠습니까? 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은 놀란 듯 피아노 연주를 멈추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재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늘 알고 있었던 곡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진실되어 보였지만 동시에 수수께끼 같았다. 정재훈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이목구비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눈매, 작은 점이 있는 왼쪽 귀,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의 독특한 자세까지. 당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져 있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저는 시골의 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기억은 8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정재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8살, 그의 딸이 사라졌던 나이였다. 할머니는 저를 길가에서 발견하셨다고 해요. 제가 가진 것이라곤 분홍색 리본 하나뿐이었대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재훈의 시선이 그녀의 가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분홍색 리본이 조심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그의 눈앞에 1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정원에서 발견된 딸의 마지막 흔적, 그 분홍색 리본. 그 리본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리본을 건넸다. 정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리본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글씨로 SY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 그의 딸의 이니셜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다. 박 여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15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재훈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살짝 열린 것처럼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정재훈은 서재로 향했다. 전화를 받기 전 그는 소연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회장님, 저는 15년 전 서연이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강 형사입니다. 정재훈의 손이 전화기를 더욱 꽉 쥐었다. 무세운 일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서연이를 키웠다는 시골 할머니 김순자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더 이상한 것은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문서들입니다. 대부분 불에 탔지만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전 동업자 이미영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재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5년 전 그들은 격렬한 법적 분쟁 끝에 결별했다. 그녀는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 이미영이 김순자 할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의 입금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송금인은 가명을 사용했지만 추적해보니 이미영 씨와 연관된 계좌였습니다. 정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15년 전 그날처럼. 회장님, 그리고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무엇입니까? 지하실에서 숨겨진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이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회장님의 전 비서실장 박태준 씨였습니다. 박태준, 서연이가 사라진 직후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종적을 감춘 사람이었다. 정재훈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다. 15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다. 그가 다시 음악실로 향했을 때 소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서연과 겹쳐 보였다. 소연 씨, 정재훈이 부르자 그녀가 돌아보았다. 혹시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은 어딘가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녀가 갑자기 이마를 잡았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파오네요. 정재훈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네. 다만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나 장소를 들으면 갑자기 두통이 오곤 해요.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억하려 할 때처럼요. 그때 박 여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재훈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무엇을 발견했다고 합니까? 일기장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숨기고 있던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소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록이 담긴 일기장이라고 합니다.
늦은 밤 정재훈은 경찰서로 향했다. 소연은 두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박 여사는 그녀를 돌보기로 했다. 차 안에서 정재훈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기억들과 싸워야 했다. 이미영과의 마지막 다툼, 박태준의 갑작스러운 사직, 그리고 그날의 경찰서에 도착하자 강 형사가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이게 김순자 할머니의 일기입니다.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 10월 15일자 기록입니다. 정재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날은 서연이가 사라진 날이었다. 강 형사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오늘 새벽 뒷마당에서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겁에 질린 눈빛이었다. 분홍색 리본 하나만 들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정재훈의 손이 떨려왔다. 강 형사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이상한 것은 그날 밤 검은 세단이 우리 집 근처를 서성였다는 것이다. 차 안에는 중년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여자가 이미영입니까? 정재훈이 물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강 형사는 말을 멈추었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소녀는 점차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는 외상 후 기억 상실증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소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녀가 가진 리본에 SY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정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회장님,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재훈은 고개를 돌렸다. 강 형사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누가 배후에 있는지. 하지만 이것을 밝히면 소연이가 위험해질 것이다. 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갈 것이다. 단 하나의 단서만 남긴다. 진실은 피아노 안에 있다. 모사 피아노. 정재훈이 중얼거렸다. 네, 하지만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피아노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재훈의 눈이 커졌다. 우리 집 피아노입니다. 네? 소연이가 연주했던 그 피아노,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피아노 안에 모든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정재훈의 전화가 울렸다. 박 여사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소연 씨가 사라졌어요. 정재훈은 즉시 집으로 향했다. 빗속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그의 마음은 15년 전의 악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 여사. 그가 핸즈프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소연 씨가 두통이 심하다며 방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1시간 뒤에 확인하러 갔더니 방이 비어 있었어요. 창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습니다. 정재훈의 손가락이 핸들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편지의 내용은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분 후 정재훈은 저택에 도착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곧장 소연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서랍장이 열려 있었고 몇 가지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다. 침대 위에 놓인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단정한 글씨로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다. 정재훈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 제가 떠나야만 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정재훈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흐릿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심어놓은 거짓 기억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정재훈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하고 계속 편지를 읽었다. 오늘
밤 저는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찾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안의 것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그것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정재훈은 창가로 걸어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려왔다. 박 여사 소연이가 언제 마지막으로 보였습니까? 2시간 전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음악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정재훈은 곧장 음악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피아노가 그를 맞이했다. 15년 동안 이 피아노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서연이가 사라진 후 그는 이 피아노를 열어볼 용기조차 없었다. 그가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들어올렸다. 건반 아래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USB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미영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박태준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서연이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그때 갑자기 저택의 전기가 나갔다. 깊은 어둠이 음악실을 감쌌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정재훈은 재빨리 사진과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박 여사? 그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음악실 문을 세게 닫았다. 정재훈은 즉시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밖에서 잠겨 있었다. 누구십니까? 그가 외쳤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태준이었다. 태준 씨, 15년 만이군요. 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 USB를 주시죠. 그리고 소연이의 행방도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서연이를 데려간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USB를 넘기시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재훈은 주머니 속의 USB를 만졌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회장님께서 알아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15년 전의 진실이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던 모양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USB를 문 밑으로 밀어주세요. 정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태준 씨,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결코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저는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소연 씨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딸을 위협하시는 겁니까? 경고입니다. 이미영 씨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재훈의 눈이 커졌다. 이미영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갑자기 멀리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 정재훈이 소리쳤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장님. USB를 넘기시거나 아니면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피아노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서연이와 정재훈이 함께 만들었던 그 곡이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게 무슨... 정재훈도 놀랐다. 피아노는 분명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음악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마치 녹음된 것처럼. 이럴 순 없는데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음악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시오. 박태준의 도망치는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누군가가 음악실 문을 열었다. 강 형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요? 안전합니다. 그녀가 저희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제때 도착했네요. 음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정재훈은 피아노로 다가갔다. 뚜껑을 열자 작은 스피커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아버지, 저를 찾으러 오세요. 첫 번째 장소로요. 서연 올림. 정재훈은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첫 번째 장소.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15년 전 서연이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던 곳, 강남의 오래된 음악학원이었다. 강 형사님, 지금 당장 음악학원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음악학원이요? 네, 서연이가 첫 피아노 레슨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미영을 처음 만났죠. 강 형사의 눈이 커졌다. 이미영 씨가 그곳에서 일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녀는 서연이의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재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차 안에서 정재훈은 과거를 회상했다. 이미영은 그의 아내 미경과 대학 동창이었다. 미경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미영은 더욱 가까이에서 서연이를 돌봤다. 그녀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서연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정재훈이 회사의 지분 문제로 이미영과 갈등을 빚으면서부터였다. 이미영은 미경의 유산이라며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요구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미영은 패소했다. 음악학원 앞에 도착하자 비는 잠시 그쳐 있었다. 15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거의 그대로였다. 단지 더 이상 음악학원이 아닌 비어있는 건물이 되어 있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박태준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어둡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가자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정재훈이 불렀다. 음악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가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정재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방 안에는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아버지,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웠죠. 이미영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재훈은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어린 서연이가 이미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이 사진첩을 보세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요. 그리고 다음 장소로 와주세요. 어머니가 늘 좋아하시던 그곳으로요. 정재훈은 서둘러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다. 이미영이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정재훈의 현재 최대 주주 중 한 명인 김 회장이었다. 이건 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됩니다. 강 형사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사진이 찍힌 날짜를 보세요. 서연양이 사라지기 하루 전입니다. 정재훈은 미경이 생전에 자주 찾던 장소를 떠올렸다. 한강공원의 작은 카페였다. 그곳에서 미경은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야겠습니다. 정재훈이 말했다. 그때 갑자기 건물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강 형사는 즉시 무정의로 지원을 요청했다. 정재훈은 사진첩과 편지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이쪽입니다. 강 형사가 속삭였다. 그들은 조용히 비상구로 향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멈춰섰다. 계단에는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다. 박태준이었다. 회장님, 왜 이러시죠? 박태준이 말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두면 될 텐데요. 정재훈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15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진실이요? 박태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회장님께서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미영 씨가 왜 그토록 회사 지분을 원했는지 말씀해보세요. 미경 사모님의 유산은 단순한 회사 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겨두었죠. 회사의 진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정재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다. 모든 답은 음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연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박태준이 계속했다. 그녀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미경 사모님은 천재적인 음악가였죠. 그리고 동시에 뛰어난 암호학자였고요. 그녀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음악으로 암호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서연양만이 가지고 있었죠.
강 형사가 천천히 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아이를 납치한 겁니까? 납치라니요. 우리는 그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미영 씨는 서연양을 잘 돌봤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언젠가 그 암호를 풀 수 있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실패했군요. 정재훈이 말했다. 네, 서연양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서연양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영 씨는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지원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박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회장님, 이미영 씨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미경 사모님의 친동생입니다. 정재훈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아내는 늘 고아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 사라졌다. 강 형사가 그를 쫓으려 했지만 정재훈이 말렸다. 먼저 서연이를 찾아야 합니다. 한강으로 가요. 그들이 건물을 나설 때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재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그의 아내는 왜 자신의 과거를 숨겼을까? 이미영은 정말 그의 처제였던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는 안전할까?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재훈은 USB를 꺼내 들었다. 강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USB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Final Symphony.mp3라는 제목의 음악 파일이었다. 정재훈이 파일을 실행하자 낯선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이상하군요. 정재훈이 중얼거렸다. 이 곡은 처음 듣는데. 강 형사가 파일의 속성을 확인했다. 이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를 보세요. 2010년 10월 14일입니다. 서연양이 사라지기 하루 전이에요. 정재훈은 곡을 주에 깊게 들었다. 단순한 피아노 곡이 아니었다.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고 어딘가 수학적인 규칙성이 느껴졌다. 미경이 정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음악과 수학을 결합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학에서 음악과 암호학을 전공했죠. 강 형사가 궁금해했다. 혹시 이 음악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를 해독하려면 정재훈은 말을 멈추었다. 서연이가 필요해요. 미경이는 항상 서연이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마치 이날을 위해 준비하듯이.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다. 미경이 즐겨 찾던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15년이 지났지만 카페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카페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내부는 비어 있었다. 단 구석의 한 테이블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이미영인 정재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랜만이에요, 형부.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재훈은 그녀 앞에 앉았다. 강 형사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정재훈이 물었다. 언니가 남긴 것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미영이 대답했다. 그건 원래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요. 언니는 그걸 가져갔죠. 그리고 당신에게 주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가족은 대대로 암호학자였어요. 할아버지께서 개발하신 암호화 기술이 있었죠. 그것은 음악으로 정보를 숨기는 방법이었어요. 언니는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고 마침내 완벽한 암호화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이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언니는 그 기술을 회사에 사용했죠. 당신의 회사예요. 모든 핵심 기술, 모든 비밀 데이터를 음악으로 암호화했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그녀가 정재훈을 바라보았다. 서연이에게 심어 놓았죠. 그래서 서연이를 데려간 겁니까? 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서연이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이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15년 동안 우리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정재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다이어리였다. 이건 언니의 마지막 다이어리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적혀 있죠. 당신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진실도요. 정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미경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여보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을 거예요. 나의 진짜 정체도, 우리 가족의 비밀도, 그리고 서연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도. 정재훈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이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읽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고아가 아니었죠.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 특별한 암호화 기술을 연구해왔어요. 음악을 통해 정보를 숨기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은 점점 더 완벽해져 갔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흩어져야 했고 각자의 정체를 숨겨야 했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당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태어났죠. 정재훈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서연이는 특별해요. 그녀는 우리 가족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어요. 절대 음감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숨겨진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요. 나는 그녀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 교육이 아니었어요.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미영이 말을 이었다. 언니는 서연이를 통해 우리 가족의 유산을 보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정재훈은 계속해서 다이어리를 읽었다. 나는 회사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음악으로 암호화했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서연이의 기억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여보, 부디 서연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특히 내 동생 이미영으로부터요. 이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니는 결국 나를 신뢰하지 않았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재훈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짧은 악보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그가 중얼거렸다 해서 서연이가 처음 만든 곡이에요. 이미영이 말했다. 언니는 그 곡의 모든 것을 숨겼죠. 하지만 서연이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어요. 갑자기 카페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비밀을 풀 준비가 되었어요. 서연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정재훈이 일어섰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어요.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리고 그녀가 이미영을 바라보았다. 이모가 저를 데려간 진짜 이유도요.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연은 천천히 피아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였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이 피아노에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서연이 건반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매일 방과 후에 이곳에 왔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배우는 것이 단순한 피아노 레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아, 네가 기억을 되찾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모,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니면 단지 암호 해독이 가능해진 것이 다행인가요? 정재훈은 딸을 바라보았다. 15년 전의 어린 소녀는 이제 당찬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경의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에 모든 것이 적혀 있었겠죠. 서연이 계속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쳤다. 이모는 절 데려간 후 매일같이 이 곡을 연습시키셨어요. 그녀가 연주를 시작했다. USB에 있던 그 곡이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같은 곡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서연의 손가락은 마치 춤추듯 건반 위를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특정 음들이 반복되며 만들어내는 패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 곡은 암호예요. 서연이 설명했다. 음표 하나하나가 숫자를 나타내고 그 숫자들의 조합이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어머니는 이 방법으로 회사의 모든 핵심 기술을 암호화하셨어요. 이미영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니? 서연은 연주를 멈추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모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진짜 메시지예요. 진짜 메시지? 정재훈이 물었다. 서연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가 처음 만들었던 그 곡이었다. 이 곡은 제가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이 곡을 가르치시면서 진짜 메시지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것을 이해했어요.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이모가 회사의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모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계셨죠. 이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는 용서였어요. 서연이 말했다. 이모를 용서한다는, 그리고 이모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갑자기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5년 동안 숨겨온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미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언니는 항상 그랬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보호해주려 했죠. 심지어 제가 그녀를 배신했을 때도. 서연은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이모에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이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가족의 유산을 지키려는 이모의 필사적인 마음을. 정재훈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15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특별한 장치를 만드셨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가족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요. 그것이 바로 제게 가르치신 이중암호였어요. 이중암호? 이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네, 하나는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암호고 다른 하나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우리 가족의 진정한 유산을 담은 암호예요. 어머니는 그것을 제 음악 속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이모가 그것을 찾길 바라셨죠. 서연은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미영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의 곡이야. 네, 우리 가족이 대대로 전해온 곡이에요. 어머니는 이 곡에 할아버지의 원래 암호화 기술을 숨기셨어요. 이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요. 정재훈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미경은 회사의 기술과 가족의 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딸에게 맡겼다. 서연아, 이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이모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모,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바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때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이미영 씨, 그래도 15년 전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책임져야죠. 하지만 이모가 자수하신다면...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어머니의 뜻이었으니까요. 정재훈은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은 따뜻했다. 마치 15년 전 그날처럼. 아버지,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카페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치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정재훈의 저택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재훈, 서연, 그리고 박 여사였다. 창문 너머로 비가 갠 후에 맑은 하늘이 보였다. 아버지,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어제 밤 이후로 계속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에 세대해서. 정재훈은 딸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 속의 서연은 마치 미경을 보는 것 같았다. USB에 있는 곡, 그건 단순한 암호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 안에 더 많은 것을 담아두셨어요. 무슨 뜻이지? 서연은 노트북을 켰다. 어제 밤늦게까지 분석해봤어요. 그 곡은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의 기술 정보,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의 암호화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예요. 박 여사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진짜 이야기라니. 네,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이모를 용서하셨는지 모든 것이 음악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서연은 노트북으로 음악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곡의 특정 부분만을 들려주었다. 들어보세요. 이 부분의 멜로디 라인을 숫자로 변환하면 그녀가 메모장을 보여주었다. 날짜가 나와요. 어머니와 이모가 고아원에 맡겨졌던 날짜예요. 정재훈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어머니와 이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자랐죠. 이모는 항상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고 어머니는 이모의 재능을 믿었어요. 그들은 함께 할아버지의 암호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서연은 다음 부분의 음악을 재생했다. 이 부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왜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요. 정재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내가 숨겨온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걸.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가 문을 열러 갔다. 손님이 오셨어요. 박 여사가 돌아와 말했다. 강 형사님과 김 회장님이십니다. 정재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 회장은 현재 회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어제 발견된 사진 속에서 이미영과 만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진실을 밝힐 시간인 것 같네요.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다. 15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낼 순간이 온 것이다. 거실로 들어선 김 회장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정 회장님,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강 형사가 그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계속했다. 이미영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더군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김 회장님 어머니의 USB는 보셨나요? 김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15년 전 서연이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김 회장님은 이미영 이모와 거래를 하셨죠.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는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시기로. 그건 단순한 투자였습니다. 김 회장이 말을 끊었다. 아니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음악 속에, 암호 속에, 김 회장님과 이모가 나눈 대화도, 계약 내용도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정재훈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어느새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연이 USB를 꺼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암호에는 김 회장님의 또 다른 비밀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비밀 말입니까? 김 회장님이 왜 그토록 우리 회사의 기술을 탐냈는지, 왜 이모를 이용했는지 모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연이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잠깐만요. 김 회장이 소리쳤다. 그만두세요.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강 형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김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사실은 저는 정미경 씨의 아버지와 동업자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우리는 함께 이 암호화 기술을 연구했죠. 하지만 제가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그분의 연구를 가로채려 했고 결국 그분은 서연이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거죠.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그리고 그 후 정미경 씨가 그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또다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정재훈은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지켜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재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 정재훈이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겠죠. 강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김 회장님,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게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의 조사실에서 김 회장의 진술이 이어졌다. 정재훈과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경 씨의 아버지 정현철 박사님은 천재적인 암호학자셨습니다. 그분은 음악과 수학을 결합한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연구하고 계셨죠. 강 형사가 펜을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때 작은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님의 연구에 투자하면서 우리는 동업자가 되었죠. 하지만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그 기술이 완성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래서 몰래 연구 자료를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님이 그것을 알아채셨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다투다가 실수로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정재훈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김 회장이 계속했다. 하지만 연구 자료는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 박사님의 딸 미경 씨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강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15년 전 이미영 씨를 이용하신 겁니까? 네. 미경 씨가 그 기술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영 씨에게 접근해서 그녀의 분노와 상처를 이용했죠. 정재훈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이미영 씨는 가족의 유산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죠. 그리고 서연 양을 데려오는 것도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죠. 강 형사가 말을 끊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떨궜다. 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서연 양의 기억이 사라졌고 암호를 풀 수 없게 된 거죠. 서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런데 김 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어머니의 암호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김 회장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또 다른 연구 자료였죠? 서연이 물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김 회장님을 완전히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의 나머지 반을 맡기신 거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 박사님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양심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정재훈은 충격에 빠졌다.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자료는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강 형사가 물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회사 금고에 15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하는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두 개의 열쇠를 만드신 거예요. 서연이 말을 이어갔다. 하나는 회사의 기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아버지의 금고를 열기 위한 것이군요. 정재훈이 깨달았다. 김 회장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김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존재도, 그리고 그것이 할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도. 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김 회장님의 회사로 가봐야겠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김 회장의 회사 최상층 사무실에 있었다. 커다란 금고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다. 15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다. 정 박사님만의 특별한 암호화 방식이었거든요.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두 번째 곡을 연주하면 그녀가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금고의 디지털 패널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음표가 숫자로 변환되는 것처럼. 놀랍군요. 김 회장이 중얼거렸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 한 대가 있었다. 이게... 김 회장이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서연은 세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의 화면이 켜지며 암호 해제 화면이 나타났다.
이제 진짜 열쇠가 필요한 때군요. 정재훈이 말했다. 서연은 마지막 곡을 연주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처음 만들었던 곡이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노트북의 화면이 밝아지며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정현철 박사의 완성되지 않은 연구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다. 이건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 박사님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애하는 동료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것은 내 손녀가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연구의 나머지 반을 당신에게 맡긴 것은 여전히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 기술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당신과 내 가족이 함께 그 꿈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김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15년간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김 회장의 자진 출두와 정역적인 기자회견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정재훈의 저택에서는 서연, 정재훈, 그리고 특별히 불려온 이미영이 TV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20년 전에 제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화면 속에 김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15년 전 한 어린 소녀의 삶을 뒤흔든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이미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경찰의 배려로 그녀는 이 자리에 잠시 나올 수 있었다. 이모,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차례예요. 정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15년 전 그날 서연이가 사라졌던 바로 그 정원이었다. 어젯밤 서연이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연구 자료를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이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어떤 발견이었니? 할아버지의 암호화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요. 음악을 통한 암호화는 시작에 불과했죠. 할아버지는 인공지능과 음악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상하고 계셨어요. 정재훈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인공지능이라고? 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발전시키셨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의 일부였던 거예요.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 암호가 아니에요. 이건 자가 학습이 가능한 음악 기반의 보안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음악적 직관을 인공지능과 결합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죠. 이미영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것이, 네, 이모. 우리가 찾던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제가 음악을 통해 배운 모든 것, 그리고 이모가 가지고 있던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때 할아버지의 꿈이 완성되는 거예요. 정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네, 아버지.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차례예요. 할아버지의 회사와 아버지의 회사가 하나가 되어 이 기술을 완성하는 거예요. TV에서는 여전히 김 회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반납하고 정재훈 회장님의 회사와 제 회사의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정현철 박사님의 손녀 정서연 양이 있을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모가 너무나 어리석었어. 서연은 이모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됐어요, 이모.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정재훈의 저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다. 강 형사, 박 여사, 그리고 오랜만에 풀려난 이미영이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자백과 정재훈, 가족의 탄원을 받아들여 이미영의 가택연금을 결정했다. 음악실에서는 서연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곡이었다. 할아버지의 연구와 어머니의 기술, 그리고 그녀만의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멜로디였다. 이 곡은 이미영이 눈을 감았다. 마치 우리 가족의 이야기 같구나.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연주를 이어갔다. 맞아요, 이모. 이건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예요. 정재훈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정원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 서연이 피아노 연주를 멈추었다. 네, 아버지. 어머니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도요. 무슨 뜻이니? 어머니의 마지막 암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때가 되면 서연이가 스스로 집을 찾아올 것이다. 그때 우리 가족의 진정한 화해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는 끝까지 우리를 믿고 있었구나. 그래요, 이모.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이모의 분노와 상처도, 김 회장님의 후회도, 그리고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셨죠. 강 형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이제 이 기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연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을 현실로 만들 차례니까요.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적용된 곡이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흐르기 시작했다. 보세요. 서연이 연주를 하며 설명했다. 이 음악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기존의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진화하죠. 마치 살아있는 음악처럼 정재훈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이제 미경의 모습을 넘어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버지, 서연이 연주를 멈추고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꿈,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미경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 후 정재훈의 회사 본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두 회사의 통합을 알리는 기자회견이었다. 대형 컨퍼런스룸은 국내외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단상 위에 섰다.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족의 유산이자 미래의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청중석에는 정재훈과 이미영 그리고 김 회장이 앉아 있었다. 김 회장은 구속 상태였지만 특별히 이 행사 참석이 허가되었다. 20년 전 제 할아버지 정현철 박사님은 음악과 기술의 완벽한 결합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제 어머니를 거쳐 이제 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스크린에는 놀라운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동안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이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음악의 각 음표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디지털 코드로 변환되었고 그 코드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심포니 세큐리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과 수학의 정확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결합된 차세대 보안 시스템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 기술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마치 즉흥 연주처럼 시스템은 매 순간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완벽한 수학적 질서가 존재하죠. 서연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스크린의 이미지들은 하나의 거대한 패턴으로 수렴되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별자리를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것입니다. 예술과 과학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연주가 끝나자 컨퍼런스룸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재훈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은 이미영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잠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서연은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이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은 회사 옥상 정원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정재훈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지, 서연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정재훈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그럴 거야.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잠시 후 이미영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일하게 될 예정이었다. 서연아,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웠어. 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모, 이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박 여사가 허둥지둥 옥상으로 올라왔다. 서연 양, 큰일 났어요. 방금 할아버지의 노트북에서 새로운 파일이 발견됐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파일인데요? 서연이 물었다. 영상 파일이에요. 날짜를 보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녹화하신 것 같아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러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에서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정현철 박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사랑하는 손녀, 서연아, 화면 속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는 뜻일 거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네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의 눈빛에서 음악의 빛을 보았지. 그래서 나는 우리의 유산을 네게 전하기로 결심했어. 할아버지는 잠시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이다.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네 어머니는 내 꿈을 기술적으로 완성했지만 너는 그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단다. 정재훈과 이미영은 숨죽여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나는 내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싶구나. 이건 내가 네 할머니에게 바치려고 작곡했던 곡이야.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지. 네가 이 곡을 완성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아름답지만 미완성된 멜로디였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회의실의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완성해 드릴게요.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다. 잠시 동안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곧 할아버지의 미완성 멜로디가 그녀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원곡 그대로였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점차 서연만의 색채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대화 같았다. 정재훈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아내 미경이 서연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던 모습을 떠올렸다. 어린 서연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더듬던 그때 미경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을까? 이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다. 그들의 가족이 추구해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을 통한 영혼의 대화였다. 서연의 연주는 계속되었다. 할아버지의 멜로디는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꿈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서연 자신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의실의 스크린에 갑자기 새로운 코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의 연주가 자동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게 박 여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심포니 세큐리티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정재훈은 스크린을 주시했다. 서연의 음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보안 코드들은 이전의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서연이 연주하며 속삭였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이 곡을 완성하지 않으셨는지. 이 곡은 제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음을 눌렀을 때 스크린의 코드들은 하나의 완벽한 패턴으로 수렴되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이건 이미영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완벽한 조화예요.
기술과 예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조화. 서연은 천천히 피아노에서 손을 떼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난 듯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아버지, 서연이 정재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음악을 통해 저를 가르치시려 했는지.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정재훈은 딸에게 다가가 그녀를 포옹했다. 그의 품 안에서 서연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정재훈이 속삭였다. 아니, 지금도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회의실 창을 통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한 달 후 심포니 세큐리티는 전 세계 보안 업계를 뒤흔드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서연의 음악적 직관과 할아버지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이 시스템은 해킹이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재훈의 저택은 다시 한번 특별한 모임을 위해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가족들만의 조용한 저녁 식사였다. 오랜만에 이미영도 가택연금 중 외출이 허가되어 함께했다. 식탁에는 미경이 생전에 좋아하던 요리들이 가득했다. 박 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메뉴네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영은 조용히 음식을 바라보았다. 희 언니는 항상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나 봐.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정재훈은 와인잔을 들었다. 미경이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때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 이모, 제가 새로운 곡을 작곡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은 음악실로 자리를 옮겼다. 피아노 앞에 앉은 서연의 모습은 한층 성숙해 보였다. 이 곡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죠. 첫 음이 울리자 모두는 숨을 죽였다. 그것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곡이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테마로 시작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5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마지막으로 화해와 새로운 희망을 담은 선율로 마무리되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이 곡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 네, 이모. 그리고 이 곡에는 특별한 비밀도 숨겨져 있어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이 음악이 심포니 세큐리티의 새로운 핵심 알고리즘이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정재훈은 창가로 걸어갔다. 정원에는 달빛이 가득했다. 15년 전 그날의 비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 되어 있었다. 여보,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고 서연이는 당신의 꿈을 훌륭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박 여사가 조용히 차를 가져왔다.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게 바로 어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이겠죠?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미경과 정현철 박사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6개월 후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심포니 세큐리티의 성공으로 그녀는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다. 이른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세계 각국의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아, 정재훈이 신문을 보며 말했다. 실리콘밸리에서 또 새로운 제안이 왔더구나.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우리의 기술은 여기서 시작됐고 여기서 완성되어야 해요. 그때 박 여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서연 양, 큰일 났어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회장님이. 서연과 정재훈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회장은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김 회장님이 깨어나셨대요. 그리고 서연 양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영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가택연금 중이었지만 특별히 병원 방문이 허가된 상태였다. 서연아, 이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김 회장님이 계속 너를 찾으셨어.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아. 병실 문을 열자 김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맙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다. 서연은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어떠세요, 회장님?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김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너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있어.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서연이 서랍을 열자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나왔다. 이건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할아버지와 내가 처음으로 함께 작곡한 곡이야. 우리가 아직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했을 때 만든 곡이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악보를 펼쳤다. 거기에는 두 사람의 젊은 시절 필체가 뒤섞여 있었다. 이 곡의 제목은 약속이었어. 김 회장이 계속했다. 우리가 음악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그때의 기억이 담긴 곡이야. 정재훈과 이미영도 조용히 악보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순수한 아름다움이 담긴 곡이었다. 그리고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곡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어. 내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라고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악보의 음표들 사이에 마지막 암호가 숨겨져 있어. 내 할아버지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을 믿으셨나 봐. 서연은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악보였지만 곡의 구조에는 뭔가 특별한 패턴이 있었다. 잠시만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악보를 촬영했다. 그리고 심포니 세큐리티 앱을 실행시켰다. 이건 서연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의 원래 암호화 방식이에요. 하지만 조금 다르네요. 정재훈이 다가왔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니? 이 암호는 풀리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서연이 화면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이미영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음악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김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정 박사님이 진정으로 꿈꾸던 거야. 단순한 암호화가 아닌 살아있는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한 영원한 소통. 서연은 병원에 있는 피아노로 걸어갔다. 그리고 악보를 펼쳐놓고 연주를 시작했다. 첫 음이 울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휴대폰 화면의 코드들이 갑자기 하나의 형태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이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여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김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휴대폰 화면에 최종적인 메시지가 나타났다.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증오는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상처는 치유된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진정한 조화였다. 정현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서연이 물었다. 정재훈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 서연아,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김 회장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줘서 고맙구나. 이제 나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봄바람이 병실의 창문을 통해 불어왔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1년 후 정재훈의 저택은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원은 봄꽃들로 가득했고 이제는 더 이상 슬픈 기억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심포니 뮤직 아카데미의 개원식 날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 음악과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꿈을 시작하고 있었다. 준비됐니? 정재훈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미영은 가택연금이 해제된 후 아카데미의 음악교육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저택을 관리하면서 아카데미의 운영을 돕고 있었다. 강 형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는 이제 정재훈 가족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음악 학교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장소를 시작하려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서연의 뒤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카데미 건물이 보였다. 우리의 심포니 세큐리티는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음악을 통한 마음의 보완입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음악과 기술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꿈과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에게 이 특별한 유산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영이 앞으로 나왔다. 서연아, 이제 그 곡을 연주할 시간이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 곡의 제목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할아버지와 김 회장님이 시작했고 어머니가 이어받았으며 제가 완성한 곡이에요. 첫 음이 울리자 아카데미 건물의 모든 시스템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벽면의 디스플레이들이 살아 움직이듯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음악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였다. 정재훈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은 봄하늘 아래 그는 아내의 미소를 떠올렸다. 미경아, 그가 속삭였다. 우리 서연이가 마침내 당신의 꿈을 이루었어요. 아니, 그 이상을 이뤄냈어요. 서연의 연주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희망과 미래를 노래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정원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미경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리움의 상징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연아, 이미영이 조카의 손을 잡았다. 오늘 네가 연주한 곡 정말 아름다웠어. 마치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았어.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이모.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재훈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특별한 건배를 하고 싶구나. 모든 이들이 잔을 들었다. 미경이와 정 박사님, 그리고 김 회장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원에 울렸다. 달빛이 테이블 위로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다. 아버지, 서연이 말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심포니 세큐리티의 최종 버전이에요. 제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암호와 어머니의 기술, 그리고 저의 음악을 하나로 완성한 거예요. 정재훈은 USB를 받아들었다. 이게 마지막 완성이란 말이니? 서연은 고개를 저 딸이 아니요, 아버지. 이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이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할 거예요. 마치 음악처럼,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미경과 정현철 박사, 그리고 김 회장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여러분,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 해요. 음악과 기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정원의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하늘로 뻗어올랐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마치 축복의 눈물처럼 보였다. 정재훈은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빛에서 그는 미경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이 아닌 자부심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그가 말했다. 네, 아버지,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영원한 시작. 밤바람이 정원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